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쌤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자녀 창업 시 또는 자녀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창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증여 문제는요,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내용입니다. 즉, 자녀가 그 창업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이제 어떤 돈을 창업 자금을 지원해 줄 때, 그럴 때 어떤 증여세법상 혜택이 없느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당연히 혜택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죠. 먼저 이제 증여자 요건은 이렇습니다.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부모여야 되고요. 60세 이상. 그 다음에 수증자는 징여일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되는데 일단 법에서 열거한 그런 업종인데요. 대체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거죠.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커피 전문점이나 뭐 병의원이나 뭐 술집 같은 뭐 소비성 서비스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증여하는 거냐, 뭐 부동산을 증여하는 거냐,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은 절대 안 되고요. 양도세 과세 대상이라 하면 뭐 토지, 건물,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기타 이제 그 일부 주식들도 있고요. 그런 건데 그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주로 현금, 뭐 예금, 뭐 이런 상장 소액,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주식, 국공채 뭐 이런 것들인데 대체로 현금,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자금을 그러면 이제 증여를 받아서 이 돈으로 그 뭘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단은 이 창업 자금으로요. 사업에 쓸 토지 또는 사업에 쓸 건물 또는 사업에 쓸 감가상각 자산 등을 취득하는 데 써야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어디를 임대로 빌릴 거다 그러면 임차 보증금으로 써야 되고요. 아니면 뭐 임차료로도 써야 되고요. 여하튼 요 창업 자금을 요런 것에 이제 목적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반드시 법에는 3년 내에 다 쓰라고 합니다. 다 쓰래요. 예, 이거 남기면 안 됩니다. 다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법에서 말하는 창업은 뭐냐면 1년 내에 개인기업이든 법인기업이든 창업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창업이라 하면은 이제 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말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떤 창업은 말 그대로 새로운 거를 새롭게 그 업을 창조해내야 되는 건데요. 기존에 어떤 업을 사업 양수도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현물 출자 등으로 어떤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아니면 개인 기업을 하는 걸 법인 전환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창업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것들은 그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창업으로 보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돈을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할 건데 그럼 어떤 혜택이 있냐 이거죠. 증여세를 니들이 어떻게 과세할 건데 이제 이건데요. 이렇게 과세한다고 합니다. 일단 무조건 5억을 빼준대요. 무조건 5억을 빼주고 그냥 10% 단일 세율만 때린다고 합니다. 10%. 그리고 10% 세율 때리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제 3개월 내에 신고하면은 이 세금의 3%만큼을 공제해 주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일단 5억을 공제해 주고 무조건 5억 공제해 주고 10%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요. 그 다음에 이 창업자금에 대한 한도는 얼마냐? 그 토탈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그 최고 한도는 30억까지 줄 수 있다고 합니다. 30억까지. 그리고 만약에 이 창업을 통해서 10명 이상 어떤 그 신규로 직원을 고용 창출했냐? 그럼 50억 원까지도 한도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50원까지. 그런데 만약에 창업 자금을 받고 이걸 창업을 안 하거나 아니면 돈을 다 안 쓰거나 아니면 보니까 부적절하게 써서 창업한다고 하고 딴 데 쓰거나 뭐 부동산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창업이 안 되는 업종을 하거나 아니면 10년 내에 그 돈 받은 사람이 사망 폐업 휴업하거나 등등 해가지고 만약에 이 창업 자금을 제대로 못 썼다라고 했을 때는요 원래 증여세랑 이자 상당히까지 다 추징을 합니다. 다 추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요것만 보고요. 야, 증여세가 내가 알기로는 최대 10%, 20%, 최대 50%까지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거 너무 좋은데? 와, 이거 나 자식한테 다 창업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당장의 증여세는 적습니다. 적은데요. 보통 우리가 증여하고 10년 안에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 증여 한 금액도 상속 재산으로 보는데요. 이 창업 자금에 대한 그 돈은 부모님이 뭐 10년 내에 돌아가시든 아니면 10년 지나서 돌아가시든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상속 재산에 합산을 합니다. 무조건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의 어떤 기회를 위해서 돈을 일단 주되 세금을 좀 적게 물겠다는 겁니다. 예, 적게 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업 자금에 대한 요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반드시 이거는 증여세 신고할 때 요거 창업 자금 특례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뭐 이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증여세 과액에서 5억을 뺀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낸다. 그 다음에 나중에 10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는 게 증여하고 10년 내든 10년 아니면 지났든 간 관계없이 다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그 다음에 아무 업종이나 다 되는 게 아니다. 아무 업종이나 되는 게 아니다. 요게 업종에 이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 창업의 정의에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진짜 창업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안 볼 거냐 요거에서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요런 게 해당되신다라고 하면 거래하는 이제 세무사들 통해서 자세하게 요것들을 좀 짚어 나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사례를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요. 흡사 세금이 좀 적다 보니까 초반에 내는 세금이 왠지 되게 적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증여세 좀 절세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상속세 절세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증여세나 상속세 절세 목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금 자녀에게 어떤 좋은 창업 기회가 나타났어요. 근데 부모가 이제 여유는 있어요. 이럴 때 자녀를 믿고 자녀에게 어떤 성공과 도전과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한 부모의 어떤 투자 개념이지, 이걸 무슨 뭐 증여세 절세 목적, 상속세 절세 목적 뭐 이런 걸로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게 왜 절세 목적이 아닌지는 제가 한번 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건 이제 좀 숫자가 나오니까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런 것들은 결과만 좀 잘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만. 뭐 이 계산 과정이야 뭐 우리가 세무사가 아니니까 이런 것까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결과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일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사업자금을 10억을 증여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요, 낡은 건물 5억짜리를 구입을 해서 2억 원어치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사업에 쓰는 감가상각 자산 한 3억을 사서 10억을 다 이제 썼습니다. 다 썼어요. 이랬을 때 창업자금에 대한 이제 증여할 때 이제 증여세가 얼마인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한참 뒤에 사망을 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자산이 이제 30억이 있다라고 이제 돌아가실 때 자산이 30억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낡은 건물을 사는데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지정되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버지 사망할 때요, 이 아들 건물이 재개발로 가치가 한 20억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를 신청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창업자금 10억에서 5억을 무조건 뺀다고 했죠. 5억. 그러면 5억에 대해서 10% 5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3% 신고세액 공제는 없고요. 그래서 당장 낼 증여세는 5천만 원을 내시면 돼요. 일단 당장 5천만 원 내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 아버지 재산이 30억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이거 증여하고 나서 10년 안에 돌아가셨든 10년 이후에 돌아가셨든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합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 재산 30억에다가 이거 기존에 증여한 거 10억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0억을 뺀 거는 보통 배우자가 있을 때는 보통 한 10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일괄 공제랑 배우자 공제에서 5억 5억 해서 10억까지는 공제가 돼요. 그럼 30억에 대해서
세율이 40%의 누진공제 1억 6천 하면 10억 4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액공제는 아까 요때 낸 요거가 증여세액공제입니다. 요 증여세액공제 5천만원. 그 다음에 신고세액공제는 요거에서 요거 뺀 금액의 3%만큼 공제하면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낼 세금은 결과만 기억하세요. 9억 6,300 정도 됩니다. 9억 6,300. 그럼 토탈 9억 5천에다가 9억 6천 더하면 이제 10억이 넘죠. 그리고 여기 재개발 등 호재 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 자금으로 취득한 이 건물이 지금 가치가 올라갔죠. 이거는 아들이 이제 운이 좋은 거죠. 이거는 아들의 몫입니다. 아들의 몫. 뭐 이것까지 뭘 매기는 건 아니에요. 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아버지가 토탈 40억이 있었는데 10억을 창업 자금으로 먼저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 30억 가지고 기존 10억가 해가지고 계산하면 5천만원과 9억 6천 정도 세금이 나온다.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단순히 그냥 창업자금으로 주지 않고 그냥 현금을 주고 야 창업해라. 그리고 현금을 그냥 단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억이면요. 부모 자식 간 5천만원 공제해주고 그러면 9억 5천이죠. 9억 5천에 대해서 30% 세율 적용하고 누진공제 6천 빼면 한 2억 2,500. 그 다음에 신고세액공제 3% 빼면 한 2억 1,825만원 정도 냅니다. 즉 창업으로 할 때는 과세특례 때 5천만원만 내면 됐는데 현금 단순 증여하면 한 2억 1,800 정도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사망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 즉 무슨 얘기냐?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내에 사망을 하시면 이 증여가액 증여한 돈도 합산을 하죠. 합산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 30억에다 10억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한 7억 9천 정도가 나와요. 7억 9천.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증여하고 나서 10년이 지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합산할 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0원입니다. 왜? 10년 이내 거만 증여한 거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거만 합산하기 때문에 합산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만약 10년 이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까 그 사례인데요. 만약에 창업으로 해서 특례를 받고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증여세가 5천만 원이고 아까 아버지 사망했을 때 9억 6천 토탈 10억 1,03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단순 현금 증여하고 당장은 세금이 많죠. 증여세가. 그렇지만 사망할 때 세금은 한 7억 9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한 4억 200 돼서 10년이 지나면 한 6억 2천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 사망에도 10억 8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레 뭐예요? 되레 창업 특례를 했더니 이거 뭐 조삼모사 아니야 이거? 처음에만 적게 내고 뭐 왕창 걷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업 특례 증여는요 무슨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에게 어떤 좋은 지금 어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왔을 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이 기회를 네가 한번 좀 살려서 열심히 해봐라. 대신 네가 이거를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거는 다 이제 본인 몫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기회와 도전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너무 따지지 않고 비계량적인 목적으로 이걸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이거 나중에 세금이 더 많으니까 안 되겠네. 이제 이런 취지로 하시지 말라는 거죠. 예. 적법하게 세금 조금 내게 하고 자녀의 어떤 도전에 또 힘을 보태주고 그리고 나서 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성공하면 아주 좋고요. 실패해도 뭐 10년 이내 사망했을 때랑 뭐 세금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로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창업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창업 특례를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자녀가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노력하다가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업을 실패를 했죠.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했죠. 많은 빚까지 또 떠안게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좀 안쓰럽기도 하지만 다시 자녀가 일어서기를 위해서 부모가 이 빚을 다 갚아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부모가요. 이럴 때 갚아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요. 부모가 빚을 갚아주더라도 잘 갚아주면 증여세가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예를 들어서 빚을 졌는데 그걸 부모가 갚아주면 그게 증여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증여죠, 증여. 증여인데 저희가 이제 그 상증법상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세 해가지고 증여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한 부모고요. 수증자는 부모로부터 채무의 인수나 변제를 받은 자녀고요. 그 다음에 증여재산 가액은 뭐예요? 면제받은 그 가액이겠죠. 그죠? 그 면제 등을 받은 날이 증여일이고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상당액이 증여재산 가액이고 근데 이 연대납세 의무가 중요합니다. 연대납세 의무가 중요해요. 뭐냐면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증자 아들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부모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그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요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즉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뭘 증여했는데 수증자가 증여세를 안 내요. 그러면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그 부모가 그 자녀의 빚을 그 자녀가 이제 어떤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지금 없다라고 인정될 때 부모가 그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요. 대신 갚아주면 그거 자체가 이제 자녀의 증여세이긴 한데 증여 재산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제 갚아주는 건 갚아주는 건데 자식에게 직접 돈을 주지 말고 부모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해주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카드 대금이나 은행 대출금 등 3억 원을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 채무를 직접 변제해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고 야 이걸로 다 변제해 그걸 다시 시작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을 직접 자녀한테 주고 나서 자녀가 변제를 하면요. 현금 준 거 자체 즉 3억을 줬거든요. 3억. 그러면 부모 자식 간 5천 뺀 거에 대해서 그 5억 미만이니까 20%에 1,000만 원 누진공제 빼면 4천만 원입니다. 즉 현금 받은 거에 대해서 자녀가 4천만 원의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 의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자녀가 지금 이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돈을 준 증여자 즉 부모와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이 채무 면제 등에 의한 증여세 규정에 의해서 부모가 직접 변제를 하게 되면 아들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면제가 되고요. 부모도 이 채무 변제를 했을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이겁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래서 이 채무 등을 자식들의 이제 빚진 채무들을 상환할 때 돈을 줘서 갚지 말고 이 규정 채무 면제 등에 따른 그 증여세 이 규정에 의해서 부모가 대신 직접 채무를 변제하면 자식도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도 면제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도 연대 납세 의무가 없고 그래서 증여세 4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 말 같은데 일단 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창업을 할 때 자식이 새로 어떤 그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어떤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그 내용이라기보다 자녀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성공과 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처음에는 적은 세금을 내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의 몫이죠. 자녀가 성공해야겠죠.
그렇게 하는 이제 창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녀가 이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나중에 이제 망했을 때 어떤 빚을 지게 됐을 때 그걸 변제할 때 현금을 줘서 그걸 자식이 갚으면 그 증여세 및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만 그거를 부모가 직접 변제를 하게 되면 증여세 자녀는 어차피 그 납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증여세도 면제되고 부모도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요거에 대해서도 실생활에 좀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